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은퇴 후 20년 동안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는 돈이 평균 3천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요. 매달 10만 원 정도씩 새어나가는 이 돈들 대부분의 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몰래 빼먹는 숨은 비용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든다고 하소연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지출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식비나 생활비는 체크하시는데 정작 조용히 빠져나가는 고정 비용들은 신경 쓰지 못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연금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데 어느 날 통장 잔고가 예상보다 적더래요. 알고 보니 여기저기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조사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숨은 비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건강보험료예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잖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특히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재산 점수가 올라가서 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달에 10만 원 내시던 분이 은퇴 후에 15만 원으로 늘어난 경우도 봤어요. 1년이면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이나 더 내는 셈이죠. 게다가 건강보험료는 매년 조금씩 인상되는 경향이 있어요. 최근 5년간 평균 3% 정도씩 올랐는데요. 이게 복리로 쌓이면 장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60세에 월 15만 원이던 보험료가 80세가 되면 27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이건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어서 별도로 체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생각보다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건강보험료의 약 12.95%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되거든요. 건강보험료가 월 20만 원이라면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2만 6천 원 정도 되는 셈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보험료를 별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세요. 그냥 건강보험료만 보시고 나머지는 모르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20년이면 624만 원이나 되는 큰돈입니다. 더구나 이 비용도 매년 인상률이 적용되니까 실제로는 더 많이 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숨은 비용은 주택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예요. 집값이 오르면 좋다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 몇 년 사이 재산세가 2배 가까이 오른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공시지가 5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가 연간 80만 원 정도였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가 7억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재산세도 120만 원 정도로 늘어나요. 차이가 40만 원이죠. 이게 20년이면 800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예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계세요. 갑자기 고지서가 날아와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한 경우 연간 수백만 원씩 나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해야 할 건 금융수수료예요. 이건 정말 작은 금액들이 모여서 큰돈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은행 이체 수수료, ATM 수수료, 체크카드 연회비, 통장, 관리 수수료 등등 하나하나는 몇백 원, 몇천 원이지만 모이면 상당해요. 실제로 한 달에 은행 이체를 10번만 해도 수수료가 5천 원 정도 나가요. 1년이면 6만 원, 20년이면 120만 원이죠. 여기에 체크카드 연회비 1만 원, ATM 수수료 월 3천 원, 통장 관리비 2천 원을 더하면 한 달에 1만 원 넘게 나갑니다. 연간 12만 원, 20년이면 240만 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 돈은 뭐 하시는데요? 이게 다른 숨은 비용들과 합쳐지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됩니다. 더구나 요즘은 비대면 거래 수수료까지 생기면서 부담이 더 늘어나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을 잘 모르셔서 창구 방문하시면 수수료가 더 비싸지거든요. 다섯 번째는 물가 상승률,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비용은 아니지만 가장 무서운 숨은 비용이에요. 매년 2-3%씩 물가가 오르는데 이게 우리 돈의 가치를 갉아먹거든요. 오늘 1만 원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20년 후에는 1만 5천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연금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물가만 계속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월 200만 원 연금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20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15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셈이죠. 이걸 대비하려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자산이 불어나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냥 예금에만 맡겨두시거든요. 요즘 예금 이자가 3-4%인데 여기서 세금 떼고 나면 실질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을 간신히 따라가는 수준이에요. 자칫하면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거죠. 여섯 번째 숨은 비용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비급여 항목들이 문제예요. MRI 한 번 찍는데 20만 원, 특수검사 받으면 3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요. 실제 통계를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연평균 의료비가 300만 원이 넘는다고 해요.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20%라고 쳐도 60만 원이죠. 하지만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1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20년이면 2천만 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증 질환에 걸렸을 때예요. 암이나 심장병,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본인 부담금만 수천만 원씩 나갈 수 있거든요. 실손보험 들어두신 분들도 면책금이나 공제 금액이 있어서 100% 보장되지는 않아요. 이런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노후 자금을 한 번에 크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비용만 해도 벌써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말씀드릴 비용들까지 더하면 정말 무시 못할 액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7번째는 각종 구독 서비스 비용입니다. 요즘은 넷플릭스, 왓챠, 유튜브 프리미엄, 멜론, 신문 구독 등 구독 서비스가 참 많아요. 하나하나는 월 10,000원 안팎이지만 여러 개 쓰시면 금방 5만 원, 10만 원씩 나가거든요. 문제는 이런 구독료가 자동 결제되다 보니까 쓰지도 않는 서비스에 돈을 계속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작년에 가입했던 OTT 서비스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매달 1만 원씩 나가고 있다든지 신문을 안 읽는데도 구독료가 계속 빠져나간다든지 하는 경우가 흔해요.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평균 3-4개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해요. 월 평균 4만 원 정도 쓰신다고 하니까 1년이면 48만 원, 20년이면 960만 원이네요. 여기서 쓰지 않는 서비스가 1-2개만 있어도 수백만 원을 낭비하는 셈이죠. 8번째는 자녀 지원 비용입니다. 은퇴하셨어도 자녀들 도와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손주 육아비, 자녀 경조사비, 명절 용돈 등등 작은 금액들이 모이면 상당합니다. 특히 요즘은 성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달에 손주 육아비로 50만 원, 명절 때마다 자녀들에게 각 50만 원씩 주시면 연간 육아비 600만 원, 명절 비용 200만 원 해서 800만 원이 나가요. 20년이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게 결코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이 정도 지원하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거든요. 물론 자녀 도와주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 노후 자금을 희생하면서까지 주시는 건 위험합니다. 나중에 돈이 떨어지면 결국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적절한 선에서 도와주시되 본인 노후 준비를 먼저 하시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해요. 9번째는 경조사비예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 친척들의 경조사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은 지출이죠.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등 한 달에 2-3번은 기본이고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어요. 한 번에 5만 원씩만 한다고 쳐도 월 3회면 15만 원, 연간 18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게다가 요즘은 경조사비 물가도 올라서 1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2배로 뛰는 거죠. 더구나 경조사는 갑자기 발생하니까 예산을 짜기도 어려워요.
이번 달은 없다가 다음 달에 갑자기 3- 사건이 몰리면 한 번에 수십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런 불규칙한 지출이 노후 자금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랍니다. 10번째는 보험료 자동 갱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 가입한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갱신형 보험은 5년마다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거든요. 예를 들어 60세에 월 10만 원이던 실손 보험료가 65세에는 15만 원, 70세에는 22만 원 이렇게 올라가요. 처음에는 별로 안 비싸게 느껴지는데 나중에 보면 보험료가 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월 연금이 200만 원인데 보험료로 30만 원씩 나가면 실제 쓸 돈은 17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필요 없는 보험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예요. 자녀들이 다 성장했는데도 사망보험을 그대로 유지한다든지 은퇴했는데 소득보장보험을 계속 들고 있다든지 하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면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놔두고 계세요. 11번째는 통신비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필수잖아요.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에게 맞지 않는 비싼 요금제를 쓰고 계세요. 데이터를 거의 안 쓰시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쓴다든지 집에 와이파이가 있는데 모바일 데이터를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통신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월 7만 원 쓰시는 분이 요금제를 바꾸면 4만 원으로 줄일 수 있어요. 차이가 월 3만 원이면 연간 36만 원, 20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게다가 인터넷, 케이블 TV까지 묶으면 통신비가 월 15만 원 넘게 나가는 집도 많거든요. 요즘은 알뜰폰도 품질이 좋아져서 큰 차이가 없어요. 대형 통신사에서 알뜰폰으로 바꾸면 월 2-3만 원은 쉽게 아낄 수 있답니다. 또 집에서 인터넷을 거의 안 쓰신다면 요금제를 낮추거나 아예 해지하고 스마트폰 테더링만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12번째는 에너지 비용, 즉 전기료와 가스비예요. 은퇴 후에는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늘어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커요.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고지서 보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전기료와 가스비가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는 월 1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5-20만 원씩 나오는 가정이 많아요. 연간으로 치면 180만 원에서 24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에서 4,800만 원이네요. 절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 플러그 뽑기, 에너지 효율 높은 가전제품으로 교체하기, 적정 온도 유지하기 등등이요. 이런 작은 습관만 바꿔도 월 3-5만 원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답니다. 20년이면 720만 원에서 1,200만 원이에요. 13번째는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이에요. 은퇴하셨어도 연금 소득이 많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걸 미리 계산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5월에 세금 고지서 받고 당황하시거든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연간 3천만 원 이상 받으시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자소득까지 합치면 세금이 수백만 원씩 나올 수 있죠. 더구나 종합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과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아요. 예를 들어 연금과 이자소득을 합쳐서 연 5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종합소득세로 약 200만 원,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금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나갈 수 있어요. 합치면 연간 300만 원, 2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이런 세금 부담을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노후 자금 계획이 틀어질 수 있어요. 14번째는 금융사기와 피싱 피해예요. 이건 발생하지 않으면 영원이지만 한 번 당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는 무서운 비용이에요. 요즘 금융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해서 똑똑하신 분들도 당하시거든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등으로 피해보시는 어르신들이 참 많아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0%가 넘더라고요. 평균 피해액이 1,500만 원이 넘는다니까 정말 큰 돈이죠. 더 심각한 건 투자 사기예요. 원금 보장의 고수익이라는 말에 속아서 전 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은퇴 후에 목돈이 생기니까 이걸 불리려는 마음에 잘 모르는 투자를 하셨다가 큰 코 다치시는 거죠. 절대 확실하지 않은 투자는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15번째는 불필요한 건강식품과 의료기기 구매예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지다 보니까 이것저것 사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많아요. 한 달에 건강식품으로 20-30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홍삼, 영양제, 오메가3, 루테인, 밀크시슬, 프로폴리스 등등 하나씩 사다 보면 금방 수십만 원이 나가요. 물론 필요한 영양제는 드셔야 하지만 과도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먹을 필요는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정말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또 TV 홈쇼핑이나 전화 권유로 비싼 의료기기를 사시는 경우도 많아요. 몇백만 원짜리 안마의자, 온열 매트, 건강기능식품 등을 충동적으로 구매하셨다가 몇 번 쓰고 방치하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한 달만 참고 생각해 보신 후에 구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15가지 숨은 비용을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년 동안 3천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각 항목이 연간 10-20만 원씩만 나가도 합치면 연간 150만 원, 20년이면 3천만 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건강보험료 연간 200만 원, 재산세 100만 원, 의료비 100만 원, 자녀 지원 500만 원, 경조사비 2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연간 1100만 원입니다. 20년이면 2억 2천만 원이에요.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비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돈이 빠듯하네 하고 넘어가시는데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모르시니까 절약할 방법도 찾기 어려운 거죠. 오늘부터라도 가계부를 쓰시면서 지출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제 이런 숨은 비용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기적인 지출 점검이 필요해요. 3개월에 한 번씩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자동이체 항목을 체크해서 필요 없는 건 바로 해지하시고요. 둘째, 보험은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보험 설계사나 재무 설계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만 유지하시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건 정리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연간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어요. 셋째, 통신비와 에너지 비용은 적극적으로 절약하세요. 요금제 변경, 알뜰폰 전환, 전기 절약 습관 들이기 등 작은 실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월 5만 원만 아껴도 연간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넷째, 자녀 지원은 한도를 정하세요. 본인 노후 자금을 지키는 선에서 도와주시되 무리하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시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다섯째,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는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충동 구매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 후에 정말 필요한 것만 드세요.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여섯째,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받으세요. 요즘 은행이나 복지관에서 무료로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해주거든요. 꼭 참여하셔서 최신 사기 수법을 알아두시면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일곱째, 세금 절약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한다든지 소득을 분산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여덟째, 의료비는 미리 준비하세요. 건강할 때 건강검진 잘 받으시고 작은 병이라도 초기에 치료하시면 나중에 큰 의료비를 막을 수 있어요. 예방이 최고의 절약이거든요. 아홉째, 경조사비는 합리적인 선에서 하세요. 무리해서 많이 줄 필요 없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지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열째,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등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아요.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작은 절약이 모여서 큰 돈이 됩니다. 하나씩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시면 분명히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어요. 몰랐던 숨은 비용들을 이제 알았으니 오늘부터 바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